예,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코너죠. 박상원의 대선 난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박상원 소장과 함께 대선 분석 집중 난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어수선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뭐 안철수 전 후보 취재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가 70대, 80대는 민주화 투쟁한다고 온 거리에 최루탄 가스가 차오겠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투쟁의 정치, 거리의 정치였는데 이제는 선거의 정치 아닙니까? 전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즐겁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 네. 또 그 재밌게 이 선거전을 좀 봤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이 좀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6층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정말 위험했었어요, 어제. 네. 아유.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네.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 가고 박근혜 후보는 충청 지역 방문을 네.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형께서 유세요. 말씀하신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게 선거의 종반전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대선의 징크스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타트할 때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긴다. 그다음에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이긴다. 뭐 이런 징크스가 있는데 초반은 언제냐 하면 이제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중반은 뭐냐면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 단일화 국면. 네. 종반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라 봤을 때 네. 종반전에 시작 스막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하면 종반의 되겠습니다. 시작이요. 예. 네. 종반의 시작. 오늘 이제 미사일이 한 방씩 날아갔습니다. 각 진영에서. 너무 이제 세게 스타트인데. 날리던데요. 자, 이제 소위 우리는 정책 선거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네거티브로 말만 시작했습니다. 그렇던데. 그러니까요. 새누리당이 포문을 여는 것이 뭐냐면 단일 후보가 아니고 친노 패조의 후보 문재인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어제 비방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좀 즐겁게 우리가 대선을 관전하자고 했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도 선거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개념 규정을 다시 하면 예. 포지티브는 내가 음성성 앵커보다 뛰어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거티브는 뭔가 하면 저분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네. 해서 안 되는 흑색선전이죠. 어제 내가 뭐 운송세 모처에서 안 봤는데 웬 아가씨가 손잡고 걸어가더라. 이거는 흑색선전입니다. 그러니까 흑색선전 하면 안 되지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도 또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거티브로 포성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가 단일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감동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새누리당은 친노의 후보다. 근데 유심히 보면 문재인 후보가 기호 2번이죠. 기호 2번이 네.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뭐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노란색.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이요? 네, 여기서 예. 유심히 안 보셨네. 노란색이라는 것은 누굴 연상시키죠?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죠. 정부를 연상시키기 전 때문에 대통령이요? 초록색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뀐 건 맞고 그래서 예. 은연중에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가 친노 프레임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새누리당은 가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예. 거꾸로 민주당은 박근혜를 유신공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사 3종 세트에 다시 가두겠다. 그래서 그거 갖춰서 대세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다시 집요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은 뭐죠? 참여정부의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떠났기 때문에 MB정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정부에 대한 것은 뭐죠? MB정부에 대한 심판, 야당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MB정부의 5년간의 실정에 대한 평가로 다음 정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정권 심판론이 당연한 문제제기인데 예. 문제는 박근혜한테 이 당연한 선거 슬로건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박근혜가 충청을 갔냐.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세종시는 나의 것이다. 아, 쉽게 말해서 MB정부가 그 정권의 모든 에너지를 결집해서 안 가려고 그랬던 세종시 거. 총리까지 임명해서 했지만 네. 야당도 막으려고 했지만 사실 나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는 그 상징성.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박근혜 후보한테 듣지 않는 부분이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이명박근혜 전략이 안 통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야권이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오늘 첫날인데 예. 네거티브 미사일이 한 방씩 날아갔고 그다음에 서로가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프레임 전쟁이 이번 주에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 박사님도 좀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야 되니까 말씀 많이 하시지 말라고. 두 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누가 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두 가지의 그 불문율이 있다는 게 처음 이긴 사람이 끝에 이겼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란 구도의 전쟁입니다. 구도가 짜여진 상태에서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은 쌍방 최선을 화력을 모두 집중할 겁니다. 큰 차이를 벌이기가.
여기서 약간 우열이 벌어지면 따라잡기가 힘들죠.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가 대선 최대의 고비다. 이번 주에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네. 2주 동안 따라잡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과거에는 북한 변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전선에 총을 쏜다든지 북괴군이 뭐 이리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면 뭐 여권 후보가 유리하고 했는데 네. 그 변수마저 없다면 29일 날 나로 쏘잖아요, 나로. 뭐 나로 아니, 근데 그 미사일도 쏘고 예. 네. 미사일 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게 과연 이제 그 여권 후보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좀 장담할 수 그거는 없다. 사실은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같은 경우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이 평화냐 이 평화 프레임이라는 것 이게 네. 안보 프레임을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이 유리한 구도를 스스로 창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구도의 전쟁에서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평화 프레임으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먹힐지는 그거는 모르죠. 네. 아무튼 거기에다가 NLL 문제까지 네. 합치면은 더 힘들어질 수 이거 어떤 있죠. 변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민주당이 좀 답답한 측면은 아까 정상적인 전략 운영이 안 통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를 노무현 시즌 2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박근혜를 MB 시즌 2로 해야 되는데 네. 이 대목에서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2002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노무현 그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맞아요. 뭐 분권 이렇게 세게 나갔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공약의 변별력이 잘 안 보입니다. 거대 이슈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 네거티브한 프레임 싸움인데 프레임 싸움에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애를 먹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탈피할 수 있을 만한 게 문재인 안철수 회동 아니겠어요? 네. 이거 조만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조만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제가-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제가 거예요? 이제 예.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국제 관계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우리가 딴 데는 모르지만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이거 사실 우리 이거 감정적인 감정적인 거죠. 네. 정치도 사실 일정 부분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안철수 후보가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덥석 그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설령 문재인 후보를 만나거나 혹은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의 생각대로 움직여줄 것인가는 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박 소장은 어떻게 어떠세요? 생각하세요? 정치는 타이밍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 첫째는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줄 게 없습니다. 뭐 총리직 제의를 한다 해서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이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청에서는 50%는 문재인 후보로 갔고 나머지 50% 중에 25%는 박근혜 후보로 갔고 25% 그러니까 총 투표 비율만 4, 5%는 부동층으로 떠 있죠. 그렇죠. 네. 떠 있는 상태인데 문 후보가 난 한 하루쯤 있다 이틀째 날 등록을 할 줄 알았는데 덜커덕 그랬어야 인간적으로 맞죠.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은 포용하겠다 했는데 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액션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대단한 착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난 지금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의 위기라고 보는데 박근혜 후보는 비례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대통합 선대위를 다시 짜겠다. 국민연대 방식을 짜겠다 하는데 안철수 캠프보다 일단 당내를 추설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후보는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내려놨어요. 국회의원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배수의진을 치고 결기 있게 나가는 게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에다가 민주당 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뭐 손학규 정세균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내려놓는지 뭔가 대단히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그건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 워딩이 나왔던 게 당시 문재인 후보가 Q&A 상황에서 그런 얘기했었어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다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안철수 후보 별로 안 도와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실은 그 포용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을 했어요. 1시간 후에 회의한 다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보이고 나가지고 물론 당황을 했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길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나는 안철수 후보 집에 가든지 뭐 지방을 가면 지방을 쫓아가든지 이랬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 포용 얘기를 하고 예를 갖춘다라는 거는 사실 과거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다리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글쎄 그런 것들 그런 과정 그게 설령 보여주기 위한 거라도 그게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의원직 사퇴 말씀하셨는데 의원직 사퇴도 사실은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의원직 사퇴 안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레이스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지금 생각이 친노 들거든요. 프레임을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세울 겁니다. 세우는데 지금 탕평선대위를 만든다는데 정작 당내에 비문 국회의원들이 돕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팔짱 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친노라고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이 덧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니네들 잘해봐라. 잘 되나 보자는 세력들이 안철수 캠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당내의 용광로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이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최소한 양보해서 위기라는 느낌 1회에 9회까지 시합을 한다면 1회에 3실점 하고 지금 시합을 하는 건데 지금 0대0 내지 1대0을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회 3실점이니까 투수도 교체를 좀 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장면인데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문재인 후보의 스텝이 이상하다. 갑자기 자세한 기가 얘기는 저희 번쩍 대선 뜨이네요. 열차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대선 말씀을 열차에서. 녹세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 알았어요. 이 시간 참 아쉬운데 잠시 뒤 대선 열차에서 맞아요. 다시 그럼요. 얘기 들어보도록 네. 하죠. 예. 예.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예. 오늘 박상원의 대선 단타 박상원 소장 그리고 신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